병원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그 돈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만 16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평균 135만 원씩 총 2조 2,471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돈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낸 병원비 중에서 조건만 맞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점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면 앞으로 병원비 공포에서 반은 해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면 돈 내는 거지 뭐.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내주는 것 빼고는 내 몫은 내가 다 내야지. 이게 상식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며칠 있다 나오면은 수백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그걸 보면서 건강보험료 열심히 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냐? 라는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혹시라도 병원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 집안 살림이 거덜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실 반만 맞습니다. 병원비 전체를 다 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큰 착각입니다. 그딴 거 뭐 왜 사냐, 적잔데 왜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병원비 돌려준다고? 그런 호사스러운 제도가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실제로 병원비를 많이 낸 16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 못 받을 거야 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들이 포기한 돈이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의 본질은 이겁니다.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로 가게가 파탄 나는 걸 막겠다. 이게 본인 부담 상한제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미 200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무려 20년이 넘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홍보가 부족했던 탓도 있고 사람들이 정부 기관에서 보낸 우편을 대충 넘기는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말 그대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년 동안 병원에 쓴 돈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이 소득 분위별로 정해진 상한액보다 많으면은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본인 부담금을 넘는 금액을 보험사가 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다만 이건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소득 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최저 81만 원에서 최고 582만 원까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은 일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81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전부 돌려받는 겁니다. 소득이 높은 10분이라도 582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수술비, 입원비, 약값으로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썼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 소득분이 상한액이 500만 원이라면 공단이 1,500만 원을 돌려줍니다. 이게 헛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2020년에 16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135만 원이었고요. 이 돈이 그냥 나라에서 주는 복지가 아니라 원래 내가 이미 낸 돈 중에서 돌려받는 겁니다. 이 숫자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권리를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병원비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걸러내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즉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선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 항목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병원비 청구서를 보면서 이게 건강보험 적용 항목인지 아닌지를 꼭 좀 구분해야 합니다. 비급여가 많은 병원일수록 본인 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밀가루와 빵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빵을 사려면 밀가루 가격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건 빵입니다.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밀가루라면 비급여는 크림이나 토핑 같은 겁니다. 빵값의 상당 부분이 밀가루인 것처럼 병원비의 핵심은 건강보험 적용 항목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려면 공급망이나 밸류체인 개념을 병원비 구조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성품, 그러니까 최종 병원비 청구서만 보고 놀라지 말고 그 청구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뜯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비는 크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급여 항목 안에서도 약값, 수술료, 검사료, 입원료 등이 있고 이 모든 항목에 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이 비율이 본인 부담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비가 100만 원이면은 환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직접 병원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개인이 부담하는 누적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암 치료를 받거나 희귀 질환으로 장기 입원을 하면 개인 부담금이 1,000만 원,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숨은 공급망 같은 존재입니다. 없으면 가게가 무너지지만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반복 매출 구조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누적 병원비를 계산하고 초과분을 돌려받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처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해마다 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시적인 구도로 보면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의료비 폭탄을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강보험 체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료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변동을 반영해서 소득 분위별 상한액이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 흐름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닙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겁니다. 20년 전 제도 도입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상한액이 꾸준히 조정되어 왔습니다. 2004년에는 300만 원이었던 상한액이 2020년에는 58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 조정은 계속될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런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큰 병원에 안 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큰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많이 나온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연간 누적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넘기만 하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여러 번 병원에 다니면서 약값, 검사비, 물리치료비 등이 조금씩 쌓여서 총액이 상한액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상한액이 높아서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분위의 상한액도 582만 원입니다. 1년에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을 582만 원 넘게 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암 수술 한 번이면 그냥 넘깁니다. 게다가 비급여가 많으면 혜택이 적잖아 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이 제도의 혜택을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급여 항목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신청하기 귀찮다, 그냥 포기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고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귀찮음을 이유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포기하는 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나 일반인이 이 제도를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 돌려줍니다. 둘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매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지급됩니다. 3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넷째, 건강보험 적용 항목인지 꼭 확인하세요. 병원비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급여가 많은 병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소득 분위별 상한액이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본인 보험료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낮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 경우 혜택이 더 커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경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서 병원비를 일부러 많이 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진료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 많은 도수치료나 척추 교정 같은 건 이 제도 혜택을 전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보험 적용 항목 위주로 치료받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안내문을 위조한 사기 문자나 전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단은 절대 계좌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문자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전화번호로만 신청하세요. 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기당하면 큰일 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병원비 많이 나왔다고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내야 하는 돈이야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대신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병원비로 낸 돈을 전부 합산해 보세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만약 안내문을 받았다면 즉시 신청하세요. 전화 한 통,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가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혜택을 받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